여기 보면 산지 전용의 절차 19페이지 산지 전용 절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산지 전용 절차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21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뭘 하는 거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목이 대지해야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지목을 대지로 만들겠다는 조건 하에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지로 만든다 그러면 면적만큼을 건폐율과 이용종류를 적용하게끔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 산지 관리법을 적용받게끔 되는데 이 산지 관리법에는 크게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가 있는데 준보존 산지는 산지 관리법에서 규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존 산지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를 나눠서 임업용 산지는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인용 산지는 그나마 농업인의 주택, 임업인의 주택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해? 건축법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대체 산림조성비를 뭐해? 제출하게끔 되면 산지 전용은 주보존 산지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이 뭐죠?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도로, 배수로 이 5가지 여기는 기반시설을 보는 거고 산지 전용 허가는 산지관리법을 보는 거고 나머지 건축법을 보는데 근데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입도로죠.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왜? 도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게끔 되면은 그건 도로 대장에 올라가게끔 되고 그럴 때 그 배수로 도로뿐만 아니라 내가 배수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내 땅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은 어디서 만드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만들거든요. 그게 도로와 배수로 필수입니다. 수도도 물론인데 수도는 내가 수도를 쓰지 않고 우물을 팔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필수라고 보지 않지만은 사람이 사는데 물을 쓰는 거는 필수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필수인데 그런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원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지 않은 곳에 내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내가 집을 지을 때는 네가 당사자가 그 기반시설까지 만들어라.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에다가 배수로까지 당신이 만들어라.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게끔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공사를 착수하게끔 되고 뭐 제일 먼저 뭘부터 하죠? 형질 변경. 터를 닦아야 되다 보니까 형질 변경이 뭐지? 현재 땅 모양을 변경시키는 걸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 변경할 때 조건이 뭐냐면 복구 예치비.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내줄 때에 뭘 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예치금을 내야 된다 그랬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치금을 내야 되는데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예치금을 허가증을 찾을 때에 예치금을 줘야지 허가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내가 복구 준공을 하게끔 되면 형질 병리 준공을 하게끔 되면 복구비를 환불해주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에 따르면 그 다음에 하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끔 되면 이럴 때는 보면 아직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목은 그대로 임야예요. 임야인데 뭐가 됐죠? 대지화돼 있죠. 도로를 형질변경 준공 받았다는 얘기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미 지목은 임야지만은 건축 허가는 받아 있는 땅이다 보니까 지목은 임야지만은 사실상은 대지화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필요한 사람에게 분양을 하게끔 되면 그때 건축허가서를 새로 산 사람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고 그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주택이었는데 뭐 근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이었는데 나는 2층으로 짓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새로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람이 용도 변경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짓는 겁니다. 다 짓고 나면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어딜 가요? 지적과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게끔 신청하게끔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은 지어져 있어도 옛날 지목, 임야, 농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사자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보면 가끔가다 보시게끔 되면은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목이 임야인데도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번째 제가 추천한 물건이 저기 어디냐면 용정도에 그 을왕리에 있는 것을 제가 지목이 전 있는데 거기 뭐야 건축물 관장이 있더라고.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조회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그 경매 진행되는데 여기는 농지 전용 허가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가에서 그냥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해서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것이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건물이 있고 지목으로 전으로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답변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은 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끔 되면 그 지목이 그때서야 대지로 바꾸게끔 되는데 이 대지로 바꾸게끔 됐을 때 일반적으로 그 비도시 지역에서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보면 500평 미만의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 환수금이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일반은 300평 미만이고 안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 환수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장이나 창고나 큰 거를 했을 때 골프장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주택이나 한 200평, 300평을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꿨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임야를 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연계해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세 개를 같이 해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시켜서 준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